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퇴직하고 나면 누가 날 불러주지? 난 이제 뭐 하지? 회사에서 30년을 넘게 일해온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늘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가정을 지켜왔고, 월급날이면 아내와 자식에게 한우를 사주며 나는 괜찮아를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년이 가까워지면서 그는 문득 언제부터인가 내 자리가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부서에 새로 들어온 후배는 내가 한참 걸려 배웠던 일을 며칠 만에 마스터해버리고, 회의 자리에서는 부장님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이 가볍게 툭 날아옵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돌아서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 조직 안에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어느 날 인사과에서 날아온 면담 일정. 정년 관련 면담.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불안은 현실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회사라는 이름이 당신의 직급, 부서, 직책, 업무 성과 등을 당신의 정체성이라고 설명해 줬다면, 이제는 그 이름이 사라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년에게 은퇴란 단지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이 사라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라는 말에 담긴 두려움과 준비에 대해, 그리고 그 사라짐의 두려움을 피하는 게 아닌 새로운 나를 설계하는 용기에 대해 조금 더 깊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며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은퇴란 왜 두려운가? 은퇴는 단순한 퇴사가 아닙니다. 삶의 구조가 무너지는 일이기도 하죠. 아침에 출근하던 루틴이 사라지고, 조직 안에서 주고받던 역할이 사라지고, 매달 꼬박 들어오던 수입이 멈추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중년들이 퇴직 후 허탈함, 무기력, 우울감을 경험합니다. 무엇보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 아닐까? 라는 생각이 특히 많은 중년들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그렇다면 은퇴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의 은퇴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전이 되어서야 준비를 시작합니다. 퇴직금 계산, 노후주거 고민, 국민연금 시뮬레이션, 건강상태 점검, 가족과의 관계 재조율 등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다 보니 감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당연스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은퇴 준비란 적어도 5년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재정뿐 아니라 생활 패턴이나 정서적인 면까지 점진적으로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퇴 이후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루 루틴부터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시간이 정말 많아지지만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오히려 허무감이 밀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루틴부터 차곡차곡 채우고 지켜나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거나, 하루 중 일정하게 가벼운 산책을 하고, 독서나 소일거리를 정해놓거나, 동네 커뮤니티나 봉사활동 참여 등을 하여 나를 위한 작은 출근표를 만들어 보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돈이 드는 취미보다는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은퇴 후에는 보통 시간을 메우기 위해 골프, 낚시, 여행 등 외부 활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혼자서도 의미 있게 지속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글을 쓰고 텃밭을 가꾸고 그림도 그려보고 악기를 배운다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 내가 사라지지 않도록 나를 잡아줄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외에도 은퇴 후에 내 삶이 안정적으로 잡힌다면 내가 마음의 여유도 생겨 스스로 여행을 가보기도 할 것이고 손주들을 돌보거나 자식과의 관계도 좀 더 세심하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 사이의 거슬림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엔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노년 이혼이 급증하기도 하죠.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인정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율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화 시간과 침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부부는 파트너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는다. 하지만 현명하게 늙는 사람은 드물다. 조지 버나드 쇼. 버나드 쇼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극작가이자 평론가로 현명하게 늙는다는 것은 외적인 노화가 아닌 내면의 성찰, 관계의 정돈, 삶의 의미를 스스로 구성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하였고, 특히 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보단 나이만큼 깊어지는 통찰과 균형 잡힌 태도를 갖는 것이 진짜 성숙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오래 다녔던 회사를 나서던 날, 복도 끝에 놓인 커피 자판기 앞에서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익숙한 풍경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은 이제 나는 어딘가의 구성원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시기가 왔구나라는 것을,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한 가지 일을 하며 살아온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남들과 똑같은 하루가 주어지고 시간은 흐르지만 똑같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큰 기회들이 아직 남았다는 것을, 비록 은퇴는 익숙함과의 작별이지만 정체성의 재정이라는 것을,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렸든 지금부터는 그 이름에 나만의 의미를 다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였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그 물음 앞에서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퇴직이 끝이 아니라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당신을 이 자리까지 데려왔고, 지금부터의 모든 선택이 당신을 다시 살아가게 할 겁니다. 두 번째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으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는 내가 이제 진짜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희망 레시피는 당신의 새로운 하루를, 그리고 그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충분히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고품격 감성 힐링 채널 희망 레시피.